웹 서비스 개발 및 웹 서비스 기획 및 실습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CSS,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것들 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튜토리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주 제한적일 거예요. 이미 배운 사람도 한번 리뷰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는 처음 이걸 다루는 사람은 이 튜토리얼만으로 잘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 다른 강좌들을 함께 좀 보고 스스로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은 실습이 있을 거예요. 많다는 게 좀 다양해요. 실습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뭐 반응형 디자인, 휴대폰과 컴퓨터, 타블렛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반응형으로 자동으로 옆에 너비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반응형 디자인이라든지 웹 앱, 결국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어떤 앱을 만들 건데 그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랭귀지가 있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라는 걸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또 따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앱 외부로 만들면 그것을 반응형으로 해서 홈페이지도 쓸 수 있지만 일반 컴퓨터에서 쓸 수도 있고 휴대폰에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그러면 웹 앱이 되는 거예요. 웹 기반의 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수업은. 그걸 만들어내려면은 기본적으로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일종의 랭귀지 차원에서 좀 깊이 있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자바스크립트의 사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특정한 코드를 만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필요하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 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단순히 CSS, 자바스크립트, 또 HTML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좀 유용한 팁 같은 걸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이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알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화면을 띄워놨는데 하나는 코딩하는 거예요.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애드온 같은 게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HTML을 다루는데 편리한 애드온을 설치를 하면은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서브라임 텍스트 말고도 여러 가지 코딩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쓸 줄 알면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좀 이따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저 구글 크롬을 전 띄워놨는데 뭐 크롬 말고 다른 브라우저도 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가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거는 폴더예요. 저 맥인데 자 결국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어, 관리하는 그런 폴더인 거죠. 폴더에서 보통 이미지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묶어놔요. img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 파일들을 묶어놓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모아놓는 J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속에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은 파일을 하나 만들죠. 여기서 일단 지금은 untitled 아무 저것도 없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html 이렇게 쳐도 아무런 뭐랄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이거 파일을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보죠. 바탕화면에 아니죠 드랍박스에 있습니다. 웹 서비스 디벨롭먼트 수업 여기에다가 보통 index.html 그러니까 이런 index.html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으면 서버에서 이 파일을 먼저 읽어드려요. 이게 첫 시작하는 파일이다 라는 걸 알죠. 하나 여기 파일이 생겼고 자 여기서 HTML이라고 치면 HTML이 HTML 문서를 시작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 요즘은 필수적이 아니에요. 이게 파일명 자체가 HTML이기 때문에 HTML로 시작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인 구조로서 HTML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HTML로 끝나야 되겠죠. 근데 이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지금 HTML 코딩에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는
애돈 같은 걸 설치해 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만 붙이면 자동으로 닫혀버립니다. 이런 게 참 편리하다는 거죠. HTML 구조는 처음에 HTML로 열고 나서 그 다음에 헤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헤드를 지금 자동으로 들어쓰기가 됐는데, 들어쓰기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쓰기 이렇게 되는구나. 뭐 다시, 전 헤드를 들여쓰지 않아요. 헤드랑 바디는 들여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여써지죠. 자, 헤드랑 바디는 필수적이에요. 아니요, 다시. 이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HTML로 열고 HTML로 닫아요. 그다음 헤드로 열고 헤드로 닫고, 바디로 열고 바디로 닫아요. 헤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바디가 없을 수도, 바디는 있어야 되나? 근데 꼭 바디라는 거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 없고, 이 안에 단순히 뭐 div라는 걸로 시작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div로 끝내면, 그래도 이건 HTML로서 작동을 하긴 해요. 하지만 파편적인 거죠.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을 컴플리트하게 다 갖춘 그런 코드가 아니라 아주 부분만 적혀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랑 바디를 가지고 구획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헤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이냐라는 그 문서를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또 링크를 하는, 외부 파일을 링크하는 경우에 이 헤드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헤드 안에서 헤드 안에 들어갈 것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실제로 걔네들은 직접적으로 이 코디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뭐 테이블도 있고 글자들도 있고, 그런 글자들이 다 직접적으로 헤드 안에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그는 간접적으로 바디에서 정의될 그 글자의 모양 같은 것들을 헤드에다가 언급해 줄 수는 있는 겁니다. CSS가 그런 개념인데,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바디 안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테스트라고 한번 쳐보자. 테스트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 HTML 파일을 자 이렇게 열어보겠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면 테스트라는, 여기서 입력한 테스트라는 파일이, 글자가 여기 들어오죠. 약간 이렇게 다른 조절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띄우려면 라인 브레이크예요. BR 브레이크. 그래서 테스트. 그럼 두 줄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저장을 합니다. HTML 파일 저장을 해서 여기서 새로 고침 컨트롤 R을 누르든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저장된 게 바로 반영이 돼요. 자,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구글에서 구글로 한동 로고라고 치면 한동대학교 로고가 뜨죠. 자, 한동대학교, 이걸 해봅시다. 약간 허옇긴 하지만 이 이미지의 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그럼 이미지 어드레스가 지금 복사가 됐어요. 자, 여기다가 br 다음 줄에다가 img라는 태그를 친 다음에 src는 다운표 안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넣고요. 다음에 이미지를 닫아줘요. 자, 여기서 열었으니까 여기 닫아야 돼요. 이게 약간 줄이 길어서 다음 줄로 가서 보이는데, 이게 사실 한 줄이에요. 8번이라는 줄.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렇게 한 줄짜리가, 저는 칸을 줄여놔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한 줄에 이미지 src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이브, 컨트롤 S 세이브 한 다음에 여기 돌아와서 컨트롤 R 새로 고침하면은 이미지가 들어왔죠. 이 이미지가 되게 크네요. 그러면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width를 200으로 한번 해봅시다. 200 픽셀이란 뜻이고, 요만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 픽셀이라는 거예요. 높이는 자동으로 고려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높이를 또 200 픽셀로 하면은 이렇게 찌그러지겠어요. 200 바이 200으로 지금 정사각형이 돼버렸는데, 실제 이미지는 옆으로 길기 때문에 찌그러진 거죠. 그래서 꼭 굳이
둘 다 넣지 않고 width만 하면 자동으로 height가 된다. 혹은 정확하게 해주려면은 얘가 너비가 200일 때 높이의 실제 값을 적어줘야겠죠. CSS는 좀 달라요. 만약에 이게 CSS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스타일이라고 넣고 그 안에 width는 200 픽셀이라고 붙여 놓으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300 픽셀이라고 하면은 300 픽셀짜리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바깥에 CS 스타일 바깥에 width는 200이라고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 집어넣잖아요. 큰 따옴표 안에 뭐가 있죠. 요런 형식은 이건 HTML 태그, 그러니까 img라는 태그 안에 태그에 해당되는 옵션들이에요. 파라미터들이에요. img 태그가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인 width를 사용해서 너비를 정할 수가 있고 px라고 붙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200 픽셀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스타일은 HTML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 후에 스타일 시트가 나왔어요. 그 스타일이 나오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옵션을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태그에다가 태그의 속성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width라든지 height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스타일의 속성은 굉장히 많아요. 넓이, 높이 이런 것만 지정할 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줄 수도 있고요. 뭐 테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order 는 여기는 이렇게 는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땡땡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게 하나의 옵션이죠. with.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옵션을 줍니다. 띄어쓰기는 뭐 큰 문제 없어요.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편의상 눈에 보기 좋으려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HTML 같은 경우에 이 라인 브레이크를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를 얘를 이렇게 넓혀보면 스타일 시트를 여기서부터 그냥 눈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막 맘대로 띄워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 네 번째 스타일은 계속 쭉쭉 넣어도 되는데, 자, 스타일이라는 거 하나가 자체 img라는 태그의 옵션이고 그 옵션 안에 여기 이렇게 대괄호 뭐죠? 쌍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요 스타일의 그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여기 src는 이미지의 주소를 넣는 건데 이미지의 주소가 이렇게 있을 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죠. 자, 보더 그다음에 solid 블랙으로 1픽셀짜리 보더를 한번 넣어보자.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면은 1픽셀짜리 테두리가 생겼어요. 근데 솔리드가 아니고 뭐 대시트라고 하면은 점선 같은 것들을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인데 약간 긴 선이 좀 길어요. 대시트 말고 다티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점점점점점점이 되어 있어요. 그 점을 보기 힘들면 두께를 3픽셀로 하면 좀 더 보기 좋겠죠. 점점점점 돼 있죠. 블랙 말고 레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티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 뭐 리치가 어떤 거죠? 안 써봤는데 평소에 약간 테두리에 음영이 있네요. 약간 볼륨감이 있는 그런 테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픽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테두리가 저기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옵션, 이런 디자인적 옵션들, 디자인적인 것들을 단순히 요 리치라는 거 하나로 결정하니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HTML로 다양한 문서를 아주 시각적으로 꾸미기가 좋아진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대시트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공부를 찾아서 써야 되는데 W3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에 W3 스쿨이라고 하면 W3라는 건 WWW예요.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 WWW를 W3 schools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HTML 관련, CSS 관련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HTML과 CSS에 대한 튜토리얼들이 있고요.
그래픽, 캔버스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여기 뭐 파이썬, C++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있네요. 옛날에 없었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다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언어들, 사용될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 파이썬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꼭 HTML만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니죠.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파이썬, 자바 언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거 아시죠? CS++, C#, R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 수 있다. XML이라는 것도 굉장히 알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업 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화하는 거죠. 문서를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가상의 문서를 만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경우에 게시판에 한 게시판 한 글 한 글을 수많은 글들을 각각 페이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상의 문서를 그때그때 생성하거든요. 이 XML에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근데 사실 XML이 저장됐다기보다는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거를 이 형식으로 받아와서 그걸 바로 화면에 만들어준 가상 웹페이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SQL이라든지 PHP, ASP, Node.js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대해서 웹 개발, 웹 혹은 웹 기획을 하려면은 사실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HTML과 CSS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JAX라든지 jQuery라든지 JSON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뤄볼 겁니다. AJAX는 하지 않을 거고요. 뭐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jQuery까지 조금 그다음에 JSON도 좀 다뤄볼 거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형식으로서 여기 다 튜토리얼이에요. CSS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거를 튜토리얼을 이렇게 여기 넥스트 버튼 눌러가면서 튜토리얼을 직접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try it yourself 해서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수정하면은 그게 바로 여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light blue, background light blue로 했죠.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죠? 헤드 안에 있어요. 헤드와 헤드 안에 스타일이라고 해서 body라는 태그의 배경을 light blue로 해라. 배경색을 H1 태그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텍스트를 가운데로 얼라인 시켜라. P라는 태그의 폰트를 버다나 채로 하고 폰트 크기를 20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여기 스타일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보죠. 네, 여기서 띄어쓰기를 조금 해주면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 자, 그렇고 우리는 그래서 P 태그는 패러그래프예요. 문장, 문단을 작성할 때는 P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을 나타내는 div라는 태그도 있고요. 그런 태그들도 여기 W3 스쿨에서 HTML 태그들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태그들이 있고 HTML 엘리멘트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다양한 태그들이 있을 텐데 뭐 img 태그, iframe, i는 텍스트를 이탈릭체로 기울이는 태그이고요. HTML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썼죠. HTML the frame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 별로 잘 안 쓰이는 것도 있는데 어떤 태그들을 쓸 줄 아느냐라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렵게 만들었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알면 좋고 CSS도 여기 굉장히 엘리멘트가 많기 때문에 프로퍼티라고 하나 이것들을 다 알아두면 다 안다기보다 이걸 적절할 때 쓸 줄 알면은 여러분이 아주 멋진 디자인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쓸 줄 모르면 그게 문제죠. 뭔가 하고 싶은데 나는 과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나오니까 틈날 때마다 한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태그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만 해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죠. 배경에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는 게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있고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아까 보더를 여기서 줬는데 보더도 보더 바텀이 있어요. 보더 바텀을 쓰면 이 아래쪽만 줄이 생겨요. 이렇게 배경색이 바뀌었네. H1은 헤더예요. 헤더. 우리가 글을 쓸 때 타이틀이 있고 타이틀 1, 타이틀 2 이런 건데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H1은 테스트는 H1이고요. 여기서 BR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BR 끄고 H1이 닫혀지면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H2.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틀이고요. 두 번째는 서브 타이틀이에요. 이걸 새로 고침하면은 타이틀 같은 경우는 여기 정의가 됐죠. 그래서 컬러는 화이트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냥 이건 지운다고 했을 때 타이틀, 서브 타이틀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글자 크기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5번까지 있던가 3, 4, 5 그리고 3, 4, 5 그래서 보통 뭐 타이틀이 이거고 이거는 챕터 1 챕터 1을 이런 식으로 하고 소제목은 1.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1.1.1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뭐 블릿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대시라는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뭐 이건 어울리지 않네요. 1.1.1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타이틀이 이렇게 자동으로 글자 크기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 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도 여기 안에 이제 패러그래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this is a paragraph 라고 하면 여기에 문단이 들어가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 새로운 서브 타이틀 해서 P4 하니까 1.1.2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패러그래프 길이가 너무 짧다. 예를 들어 주기에는 패러그래프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패러그래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보죠. 여기도 그러면 패러그래프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이런 식으로 문단들이 쭉쭉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가 뭐 중간중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미지를 요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냥 단순히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대시도 빼버립시다. 자, 대시도 빼버리고. 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어떤 그 문서, 보고서 같은 형식이 나오죠. 이렇게 하다가 줄 간격이 너무 작아. 이 줄 간격 어떻게 늘릴까요? 여기서 바로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P라는 태그가 이 모든 문단을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버다나 채로 20이라는 글자 크기 썼는데 뭐 15로 합시다. 그 다음에 15로 먼저 바꾸는 걸 너무 작나요? 대충. 그 다음에 line height 라고 해서 150%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이게 좀 늘어났어요. 너무 늘어난 게 잘 안 보이죠? 200%로 합시다. 뭐 글자도 다시 크기를 키우고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너무 늘어나서 보기가 안 좋아. 180%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P라는 것을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하나 스타일을 여기서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헤드 안에서 스타일을 정의하면은 이 밑에 있는 데서 다 따라서 바뀌니까. 그래서 H1, H2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화이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테이블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테이블 열고 테이블 닫고 그 다음에 테이블 row라고 해서 tr 그래서 tr과 tr은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새로운 줄을 생성하는 거고요. 한 줄 안에도 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td예요. td가 무슨 뭘 줄임말이더라. 예를 들어서 number
td도 하나 닫고 td를 새로 열어서 그 다음에 name td 해서 그 다음에 birthday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생성을 해볼게요. 테이블이 생성이 됐는데 테이블에 저기 줄이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서 한 줄 더 추가 이렇게 tr이라고 tr 밑에다가 또 tr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넘버는 001, 이름은 윤석리, birthday는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밑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지금 테이블 형식으로 추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뭔가 스타일 적용이 필요해요. 스타일이 전혀 없어서 이 밑에다가 td라는 태그를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border 해가지고 gray 1픽셀 solid 뭐 순서는 상관없죠. solid 앞에 있어도 되고 gray가 뒤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 해주면은 이렇게 뜨죠. 여기 칸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테이블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칸을 띄워 넣는 거예요. 칸을 띄워져 있는 칸을 이게 어떤 스페이스인데 셀 스페이스였나? 제 기억에 셀 패딩, 셀 스페이싱, 셀 스페이싱, 셀 패딩을 패딩으로 해야 되나? 셀 스페이싱이에요. 셀 스페이싱, 셀 간의 간격을 0으로 하면은 딱 붙어버렸죠. 셀 패딩은 이 안에 여백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주면은 새로 고침해 볼까요? 이 안에 여백이 10이라는 10픽셀의 여백이 생겨서 이렇게 좀 더 커졌죠. 근데 여기는 가운데는 굵고 가장자리는 가늘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테이블 td 말고도 테이블은 요 바깥의 전체 크기를 결정하는 건데 테이블, td 두 개를 다 이렇게 솔리드로 색상을 주면은 2픽셀짜리 테두리가 바깥에 이렇게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디자인을 바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만약에 td를 주지 않고 테이블만 이걸 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솔리드 탑을 보더 탑, 그러니까 위 칸만 이걸로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프트 왼쪽만 이걸 줘요. 그리고 각 셀에서 아래쪽과 오른쪽만 줄 수가 있어요. td에서 bottom이랑 right 그러면은 1픽셀짜리 테두리가 생기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두 선은 테이블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머지 선들은 각 셀의 아래쪽과 이 오른쪽 요 니은자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반대로 된 니은자로 그려진 거예요. 여기도 그려지고 여기도 그려지고 걔네들이 합해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해보면 이 위에는 회색이고 나머지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테이블 태그고 또 다양한 태그들이 있어요. 디비전 태그도 있고 div 태그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여기 이제 div를 이렇게 넣어보죠. div 하고 얘네들을 통째로 한 줄 집어넣고 테이블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div를 닫아 봅시다.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div가 지금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div라는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을 뿐이지, 그래서 div 전체적으로 출력물은 똑같죠. div를 너비를 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width를. div의 너비를 뭐 스타일로 집어넣읍시다. 스타일은 100픽셀 너무 작은데, width. 자, 그래서 이렇게 width 했을 때 색깔이 변해주죠. 이탈릭으로 되고 100이라는 숫자는 보라색 되고, 이런 게 서브라임 텍스트의 굉장히 장점이죠. 제가 아까 width를 넣지 않았더니 숫자가 이상해요. 이거 뭔가 잘못됐네. 그래서 width를 집어넣었죠. 자, 이거는 이 100픽셀이 너무 좁아서 한 300, 500픽셀로 합시다. 자, 너비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까지 와 있던 게 줄어들었죠. 줄었어요. 여기까지로. 400픽셀로 하면 더 줄어들겠죠. 이 테두리를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border solid black으로 1픽셀짜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보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더에다가 div에다 너무 가장자리에 딱 붙어서 모든 게 배치가 됐네요. 이게 싫으면 패딩, 뭐 패딩이라고 하면 10픽셀 그러면은 이 보더 안에 10픽셀짜리 여백이 생겨요. 그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죠. 그럼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10픽셀짜리 여백이 생긴 거예요. 20픽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left만, 왼쪽만 여백을 줄 수가 있어요. 아래쪽 여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표랑 보더랑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패딩 20픽셀 하면은 20픽셀짜리 띄워주죠. 이렇게. 얘는 아무리 글자 크기를 키워도 혹은 줄여도 더 이상 바뀌지가 않아요. 고정값이 돼버렸죠. 근데 이거를 100%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전체 크기의 그게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100%라고 하니까 그냥 무한히 옆으로 늘어나 버리는. 아니야, 지금 반응형인데 패딩 때문에 그렇구나. 패딩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패딩이 없으면은 여기서 늘렸다 줄었다 할 때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반응형이죠. 퍼센트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반응형이 된 거예요. 휴대폰에서 볼 땐 이렇게 보이고 컴퓨터에서 볼 땐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는 FCB. 이게 지금 FCB가 아니고 FCB가 먹을 수도 있어요. 해볼까? 되는구나. 혹시 FCB가 안 되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FCB를 누르면 개발자 화면이 나타나요. 개발자 화면에서는 나중에 이거 다시 설명할 건데, 개발자 화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홈페이지에 전체 여백이 있어요. 마진이 8이에요. 8이라는 마진이 들어있고, 그 속에 보더가 있고요. 이게 보더, 제가 여기 줬죠. 까만색. 보더 안에 패딩이 있어요. 패딩이 지금 0인데 아까 제가 20으로 했었죠. 20으로 하는 여기에 세로 고침을 하면은 여기 이걸 선택해서 나오는 div를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패딩 20이라는 패딩이 있다는 거죠. 보더 있고.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얘를 넓히면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서 바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라는 거를 ABC라는 걸로 엔터 치면 바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여기서 바꾸면 여기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바꿔보면서, 왜냐면 여기서 바꾸고 또 저장하고 연락 와서 새로 고침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바꿔볼 수 있어요.
이거 H4앱 위아래 여백이 굉장히 넓다. 이거 수정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헤드에서 스타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바로 저장하면 여기에 반영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add folder 하면 되는데 폴더를 추가하면 돼요. 이 폴더를 추가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수정됐을 때 바로 바뀌어요. 그건 그거고, 관리자 모드를 잘 써야 된다. 관리자 모드에서 내가 수정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또 콘솔이 있어요. 이 콘솔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실행 결과를 여기 출력해 줄 수가 있어요. 변수 이름 같은 거.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이쪽에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콘솔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관리자 모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먼저 설명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여기서 아이폰 X 화면에선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모토로라 아이패드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이걸 좀 전체 화면을 키워보면 50%가 아니라 100%로 하면 이게 아이패드 화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폰 X 화면에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동으로 전체적인 크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글자 크기가 이렇게 안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아까 여기서 p 태그에서 폰트 사이즈 20으로 픽스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얘를 지워도 그게 변하지 않는구나. p 태그에서는 변하지 않네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자동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그런가 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휴대폰에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홈페이지 웹사이트, 컴퓨터용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휴대폰용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여러분이 테이블 글자 크기를 여기서 폰트 테이블이 반응형이라서 줄어들어서 그 글자도 같이 줄어들었구나. p 태그를 폰트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는 0.8. EM이라는 거는 0.8배로 한다라는 뜻인데 폰트 사이즈를 0.8배로 하니까 너무 작고 12픽셀.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서 들어가는 글자 크기는 좀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 것들 반응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크기가 다르잖아요. 화면의 크기가 다르고 반응형이 자기 맘대로 글자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글자 크기를 그 화면에 맞게 보여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도 30픽셀로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크기로 정해야 되는데 EM이라는 거랑 2EM 정도로 하는 게 낫나?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아이폰 X일 때는 이렇고 아이패드일 때는 이것도 너무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다시 해보죠. 이 화면에서는 괜찮게 보이는데 아이폰 X에서 너무 작게 보이네. 아니면 테이블의 너비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width를 100%로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글자 크게 커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태그라는 게 각각 속성이 달라요. 여기는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를 지금 다 없앴어요. P도 그렇고 TD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패러그래프는 그 글자 크기 이렇게 정해졌는데 테이블은 또 다르게 정해졌어요. 이게 HTML 태그의 한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나타난 게 CSS고 CSS가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또 스타일을 태그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바로 아이디와 클래스예요. 자,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학급이 있잖아요. 반, 그게 클래스죠. 클래스 안에는 1번 학생, 2번 학생, 그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학생은 아이디가 있는 거죠. 고유한 아이디. 1번, 2번, 3번이라는. 우리가 그 개념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보면은 P라고 해놓고 클래스를 P라고 합시다. 그냥. 자, 여기다 복사할게요. 두 개 지금 P가 두 개예요. PP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는 P1, 여기 아이디는 P2라고 할게요. 자, 뭘 하려고 하냐? P라는 태그는 이 문서에 있는 모든 P에다가 다 적용이 돼요. P가 지금 하나,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P가 10개, 20개가 있을 수 있죠. 패러그래프가.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쭉 있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이 P 태그는 기본적으로 지워주세요. P 태그는 기본적으로 글꼴과 라인의 높이만 정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걸 새로 고침하면은 3, 4가 추가가 됐고요. 자, P 태그는 이 1, 2, 3, 4번의 패러그래프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클래스 해가지고 PP1, PC1이라고 합시다. P 클래스 2라고 합시다. 좀 더 이런 좀 명확한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P 언더바라고 할까요? 아니면 PC를 좀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PC 클래스 1. 그 다음에 얘는 P 클래스 2. 똑같은 P인데 클래스가 두 개예요. 그리고 아이디는 웬만하면 안 겹치는 게 좋아요. 2번 학급에 또 1번, 2번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선 3번, 4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것들은 뭐 PC1, PC2, PC1의 1, P 클래스 1의 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여기는 P 클래스 2의 1, P 클래스 2의 2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이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1, 2라고 하고 여기는 3, 4라고 해도 돼요. 의미 있는 이름을 정하세요. P가 굉장히 많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P 클래스가 클래스가 10개씩 있고 각 클래스마다 아이디가 10개씩 있다 그러면 총 100개인데 그럼 1번, 2번, 3번에서 100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그룹명을 먼저 붙여놓고 그 뒤에 1, 2, 3, 4 이렇게 붙이자는 거죠.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클래스를 대표하는 이름 밑에 1, 2, 3, 4 넣으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봅시다. P 클래스 1과 P 클래스 2가 있고 아이디도 이렇게 아이디는 각각 달라요. P 클래스는 2개가 있고 아이디는 4개가 있습니다. 자, P 밑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P 바로 테이블 이렇게 적으면은 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P 태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점을 적습니다. 이건 클래스를 나타내는 건데 점 P 클래스 1 요 밑에 얘죠. 결국 이게 지금 두 개잖아요. 클래스 두 개. 이 두 클래스 이 두 패러그래프는 클래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예요. 1반이라는 걸 반으로 치면 얘네들은 폰트 그냥 컬러, 폰트 컬러가 아니고 그냥 컬러예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얘를 인디고로 합시다. 남색으로 하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1번과 이 두 개, 얘랑 얘 두 개만 색깔이 남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P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클래스 1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래스 2에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죠. 얘는 이름 좀 바꿔야겠다. 마젠타. 이런 이름들도 색상의 이름인데 얘를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그린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뭐 100개는 될 수도 있어요. 그레이도요. 다크 그레이도 있고 라이트 그레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색깔이 변하면 그 이름이 있다라는 뜻이죠. 옐로우. 여기 눈 아프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P1과 P가 있는데 우리는 ID도 있었죠. ID는 앞에 샵을 붙여요. 그래서 PC1에 1이라는 거 있었죠. 이거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네모가 돼요. 서브라임 텍스트 요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편한 거죠. 이거 PC P클래스2를 더블 클릭하면 이 밑에도 해당되는 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흰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얘가 선택된 애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있다. 2개 있다. 자, 이 아이디를 가진 애를 컬러를 블랙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까만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도 해보죠. P의 컬러는 레드. 자, 레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P 태그에 레드를 썼는데 여기 레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P 태그에 레드를 했더라도 여기 좀 더 구체적인 태그예요. 나는 P 태그에 레드를 했더라도 얘를 빨간색으로 할 거야. 마젠타로 할 거야. 빨간색을 마젠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앞에 들어가면 안 되던가? 되죠. 맞아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해석하기로 얘를 먼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 범용적이거든요. P 태그는. 얘는 더 구체적이에요. 전체 P 중에 클래스 1에 해당되는 P만 마젠타로 바꾼 거니까, 옐로우로 바꾼 거니까. 근데 얘는 더 구체적이에요. 특정 아이디는 블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드라는 처음에 레드로 했다가 마젠타로 바꾸고요. 블랙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블랙이 된 거예요. 얘 2개가 마젠타여야 되는데 블랙이 얘만 블랙이 됐죠. 그런 식으로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덮어 써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는 빨간색이었다가 마젠타가 됐다가 블랙으로 바뀐 거고, 얘는 빨간색이었다가 마젠타 컬러가 된 거예요. 한 번 바뀐 거죠. 그렇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얘만, 첫 번째 애만 난 뭘 하겠다, 어떻게 특정한 값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 뭐 font weight라고 하면 두께를 조정하는 건데, 그 볼드로 하겠다. 볼드가 됐죠. 보더로 하면 더 두꺼워지나? 그렇진 않구나. 네. 그 다음에 블랙의 보더가 됐죠. 블랙을 지워보면 마젠타의 보더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거에만 하는 거죠. 그리고 P 태그에 여기 뭐 패밀리를 벌다나로 했는데, 특정한 P 클래스 2는 이거를 times new roman으로 여기에 이걸 붙여주던가, 띄어쓰기가 있으면 타임스 뉴 로만을 바뀌었죠. 얘만. 근데 내가 만약에 PC2의 첫 번째 애를, 그러니까 얘가 PC2의 첫 번째예요. 얘를 폰트 패밀리를 에리얼로 바꾼다라고 하면 얘의 글자 크기만 또 바뀔 거예요. 그죠? 바뀌었어요. 그죠? 오버라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개념, 아이디 개념이에요. 이 아이디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특정한 아이디를 가진 애를 바꿔라 라는 그런 어떤 명령을 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뭐 버튼을 누르면 특정한 아이디를 가진 애의 색깔을 다 바꿔 라는 명령을 주면 그 특정한 아이디의 색깔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아이디는 결국 HTML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태그에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그 아이디, 똑같은 아이디를 이용해서 다이나믹한 어떤 명령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그래서 오늘 자바스크립트까지 안 하고 기본적으로 HTML과 헤드와
스타일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랑 클래스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나중에 뭐가 나갈 거냐면은 어떤 홈페이지를 하나 주고요.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할 건데, 결국 이런 구조화를 시켜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가서 또 간단한 튜토리얼을 보고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튜토리얼 하는 것처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튜토리얼이 점점 간단해져요. 전 설명 많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에 부닥쳐서 그걸 해결해 내면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넘길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특별하게 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뭔가 설명을 더 드리겠다라고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사용법은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시고 또 애드온 같은 것도 해보시고요. 웹 개발을 위한 서브라임 텍스트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될 거예요. 무료 툴이에요. 중간중간 몇 번 저장하다 보면은 구매해라라고 팝업이 뜨는데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기 HTML 브라우저 단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개발자 환경 보는 방법,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휴대폰에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 방법이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더 많이 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콘솔 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 바디에 백그라운드 같이 화이트인데 이거를 아까 뭐였죠? 스카이블루 같은 걸로 바꾸면은 바로 바뀌죠. 아까 라이트 블루였나보다. 이렇게 바뀌면 바로바로 바뀌면 얘가 여기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걸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해서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 아주 화이트로 다시 바뀌어버렸네. 새로 고침하니까.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보고 그 바꾼 결과를 여기 저장해 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걸 해볼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가 좀 큰 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해도 좋지만 어느 정도 얘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걸 전체 화면을 한 다음에 이 창을 늘려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해 가면서 그 내용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고 저장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 네트워크 이미지 불러오는데 22 마이크로미세컨드가 걸렸다 이런 거죠.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안 했지만, 지금은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받아왔지만 이걸 로컬로 저장해 가지고 그 저장된 이미지를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도 할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폴더 안에 집어 넣어 놓으면 되니까. 자, 그럼 점점 이 HTML 파일들이 쌓이고 또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쌓이고 요 전체가 이제 서버에 들어가면 그게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로컬 컴퓨터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서버에다가 올릴 거예요. 서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에서 직접 그 내용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거에 있다고 생각되면은 한 번 더 튜토리얼을 할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보기 바래요. 좀 더 다양한 HTML 태그, 바디든지 태그라 그러죠. 그 다음에 ID, 클래스, 이게 아이디가 클래스, 그 다음에 CSS 굉장히 다양한 이 프로퍼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보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넣어보고 테이블도 넣어보고 또 뭐도 해보고, 나중에 인터페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버튼 만들고 라디오 박스 만들고 클릭해서 버튼 누르면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걸 가르쳐 드렸죠. CSS라든지 HTML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여러분이 다 하고 오면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홈 했죠? 넥스트 누르면 인트로덕션 가요. 그래서 try it yourself 눌러가지고 해보고 닫고 또 내용 보고. 근데 뭐 배울 게 너무 많다, 그죠? 너무 많아요, 배울 게. 이 HTML만 해도 진짜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이걸 수업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국은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당연하게도 이 웹이라는 거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으로만 그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배워야만 해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오늘 제가 한 그런 강의처럼 아주 짧은 간단한 기본 사용법밖에 없고 하나하나 써보면서 결국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결국 배울 수밖에 없어요. 네, 입력 필드가 있는 폼. 자, 그런 것들 할 겁니다. 입력 필드 다 만들어서 서브밋 누르면 이 입력된 값을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